주중에 포토샵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처음이라서 생소하기도 하고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포토샵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습하고 복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금방 느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후에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4번에서 5번 정도 강의하게 되는데요. 이 짧은 시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에 간단한 썸네일, 동영상 커버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4번에서 5번 정도의 강의가 있는데요. 부지런하게 참여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연구소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토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간단한 것이라도 배우겠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새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때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파일 탭을 클릭하시면 New라고 되어 있죠. New를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하거나 또는 아까 보시면 여기에 단축키가 이렇게 보이시죠? 컨트롤 N이라고 여기서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의 이름을 제가 연습 00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로는 픽셀 말고 우리가 익숙한 센티미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는 한 80cm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45cm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해상 도구 그리고 컬러 모드가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레이스케일 하면 안 되고 아마 자동으로 여러분 RGB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레이스케일은 흑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열 때 반드시 여기가 RGB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여러분 RGB로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RGB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탭은 뭐냐면 배경을 하얀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정해진 배경색, 설정된 배경색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투명색으로 만들 것인가인데 제가 뭐 투명색으로 기초에 만드는 것이 더 옵션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잘 보시고 이렇게 설정한 뒤에 OK를 누르시면 작업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100%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느끼기엔 작다라고 느껴져요. 이미지는 항상 제가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연습 001 그리고 픽셀 말고 저는 센티미터로 하겠습니다. 센티미터로 160cm로 한번 해볼게요. 160cm 그리고 90cm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안 돼요. RGB로 선택을 해서 열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 1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PSD 파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일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이 레이어를 여러 장을 미리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 이 도구 중에서 지금 제가 클릭하고 있는 이 도구 기본 선택 도구예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다가 선택 도구로 돌아오는 습관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 도구를 항상 뭐 이렇게 이동 툴을 쓰거나 자르기 툴을 쓰거나 뭐 이런 그 페인트 통을 쓰거나 하다가도 다 사용되면 기본 툴로 돌아오는 습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 레이어 창에서 여기 지금 제가 클릭하는 거 커서로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이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레이어를 총 4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여기서 이름을 바꾸면 편하겠죠. 이대로 둬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할 때 체계적으로 좀 쉽게 하려면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면 편하겠죠. 그래서 다른 데 누르시면 옵션이 이렇게 그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글자 위에 레이어라는 영어 글자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이 바뀌겠죠. 여기서 저는 밑에 배경이라고 바꾸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 배경이라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글씨 C라고 해보고 네 번째는 뭐 우리가 그때 배울 때는 캐릭터라고 했었는데 그냥 캐릭터 말고
저는 그냥 이미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01.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요 레이어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레이어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 선택된 레이어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경색을 입히고 싶은데 글씨라는 레이어를 눌러서 배경색을 입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라는 레이어에 배경 색깔이 칠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작업이 꼬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배경 탭을 누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배경색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을 선택하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하얀색 부분이 배경색이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전경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전경색. 전경색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경색 부분을 클릭해주면,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입니다. 클릭해주면 이 색깔이 뜨잖아요. 긴 부분에 이 색상 톤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 계통, 보라색 계통, 파란색 계통, 하늘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계통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그 색깔 정도로 가서 저는 뭐 푸른색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푸른색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구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밝은 파란색부터 어두운 파란색, 그리고 중간에 좀 파스텔 톤 파란색도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보면,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보면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 이 색깔, 내가 선택한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를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색깔의 영역이든지 간에 맨 왼쪽 위에는 하얀색이고요. 맨 아래쪽 구석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흰색을 선택하는 거는 뭐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위쪽 구석은 하얀색, 그리고 아래쪽 구석은 검은색이죠. 저는 이제 파란색 중에서도 저는 파스텔 톤을 좋아하니까 파란색 중에서도 약간 파스텔 톤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해서 색깔이 바뀐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그 배경이라는 레이어를 전체적으로 칠하기 때문에 우리는 페인트 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페인트 톡인데요. 여러분 아마 뭐 이런 그라데이션 툴이 선택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보면 역삼각형 모양이 있다라는 것은 이 뒤에 또 다른 도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왼쪽 마우스로 꼭 누르고 있으면 이런 숨겨진 툴이 보이죠. 그래서 이 페인트 통에 가서 한번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페인트 통 도구를 가지고 이 작업 창에 와서 그냥 아무 곳에서나 왼쪽 마우스를 한번 누르면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은 깔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배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배경을 하려면 내가 일부분만 색을 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 조금만, 한 요 정도만 칠하고 싶으면 그 선택 도구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정도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가장 윗부분만 색을 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얀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하얀색 선택하고 페인트 통으로 하려고 하니까 선택이 해제가 됐어요. 다시 이 정도 영역을 선택하고 나서 페인트 통으로 제가 한번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얀색으로 이 띠가 둘러진 것이 보이죠? 요거는 그 배경 위에 이 포인트 배경 한 줄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레이어 창에서 눈 모양을 클릭하면 보았다 안 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포인트 한 줄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한번 팁을 드리자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마우스 스크롤을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 여러분 작업창이 여러분 편하게끔 이렇게 그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는 작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서리에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그 창 크기가 바뀌긴 하지만 이 창 크기를 적당하게 이렇게 늘린 다음에 여러분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편한 크기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면 여러분이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포인트 배경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여기서 레이어를 그럼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 때 이 포인트 배경에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 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바로 위에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보셨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름을 포인트 배경 02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02 말고 저는 노란색을 하나 넣어볼게요. 노란. 내가 알아보기 쉽게끔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까 포인트 배경이던 레이어 말고 새로 지금 만들어진 레이어, 아무것도 이렇게 작업을 한 게 없어요. 이 새 레이어에 그 포인트 영역을 좀 정해서요, 저는 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정해서 페인트 통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글씨를 이번에 또 글씨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글상자 도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갑니다. 저는 글씨를 이 노란색 위에 한번 써볼게요. 보니까 너무 포인트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한 300 정도로 하고요. 글씨 색깔 바꾸는 것을 제가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배경에는 검은색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심영현 목사의 포토샵 기초 강의라고 했어요. 근데 글씨가 너무 이렇게 밋밋하고 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드래그해서 블럭 지정을 합니다. 아니면 뭐 마우스를 여기 어디서든 글자 사이에 아무 때나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좀 굵은 글씨체를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파일 중에서 뭐 여러가지 저작권 프리 그 글씨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티몬 몬소리체가 많이 쓰여요. 저작권 프리 글씨체거든요. 티몬 몬소리체, 제가 한번 이걸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글씨 위치가 좀 어중간해요. 그래서 글씨를 좀 이동해서 안정적인 디자인을 좀 하고 싶은데, 글씨를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글씨 레이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동 툴, 가장 첫 번째 있는 이동 툴을 선택한 뒤에 글자 위에 이 왼쪽 마우스를 통해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다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동을 해도 세밀하게 좀 위아래가 균형이 좀 잘 안 맞아요. 그 이동이 약간 투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세히 보면 위에 공간이 좀 많고 밑에는 조금 좁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좀 못마땅하거든요. 근데 이동을 해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좀 세밀하게 이동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똑같이 드래그를 하면 약간 세밀하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좀 갖다 놔 볼게요. 글씨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이미지를 좀 넣어 볼 건데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은 이 파일 탭에서 오픈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단축키 컨트롤 O를 누르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지금 작업창 말고 작업창 밖에 있는 영역에서 이 선택 툴 상태에서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영역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면 포토샵 교육에서 이제 유용한 이미지 카카오 프렌즈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새로 창이 열렸죠? 요 창이랑 요 창은 작업 영역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작업하던 것을 보면 레이어가 5장이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것을 선택을 하면 레이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작업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이미지를 복사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 툴에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죠.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한 상태에서 이걸 닫아도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 레이어에 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크기 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크기 조정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여기 크기 조정하는 것은 이동 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동 툴, 첫 번째 툴로 가서 아마 여러분은 여기 Show Transform Controls라는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금 크기 변환하는 도구가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해제해 볼게요. 없어졌죠? 체크를 다시 하니까 생겼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비율이 깨지잖아요. 근데 쉬프트를 제가 항상 누른 상태에서 키우면 비율이 깨지지 않고 원본 비율로 이렇게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툴을 통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좀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 그림이 조금 글씨랑 겹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걸쳐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 이미지 레이어가 맨 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글씨가 가리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난번 강의 때 이 이미지를 그냥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미지 배열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이 이미지를 글자 아래로 레이어를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씨 레이어를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이미지 레이어를 아래로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됐죠? 이 상태에서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씨 레이어를 선택해서 라인을 주려고 합니다. 스트로크. 그래서 흰색 라인이 제일 깔끔할 거예요. 이 색상 구성에서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조금 굵게 하니까 글씨도 잘 보이고 중첩된 그림도 죽지 않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다 만들어 보았네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작업하면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석 툴, 이 매직 툴 선택하는 거 아시죠? 매직 툴은 그 똑같은 색깔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 했지만 이미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미지에 지금 이 캐릭터의 머리 부분이 노란색으로 동일하잖아요. 이런 동일한 색깔을 선택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요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그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영역에서만 내가 작업하겠다라는 거예요. 머리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페인트 통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직 붓펜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색깔 선택해서 이 창 밖으로 이렇게 커서를 바뀌어오면 스포이드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스포이드로 내가 원하는 곳의 색깔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을 선택하면 그대로 똑같은 색깔이 설정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페인트 통 도구를 이렇게 칠하면 이 캐릭터의 머리가 이 배경과 똑같아졌죠. 근데 전혀 어울리지는 않네요. 다시 한번 이 자석 도구로 똑같은 색깔 있는 곳을 클릭하면 똑같은 색깔이 다 설정이 되죠. 요 안에서만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머리 색깔을 여기 있는 연한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페인트 통을 선택한 다음에 와서 이 영역 안에서 누르시면 이렇게 머리가 바뀌죠. 다시 기본 툴로 돌아와서 바깥에 아무 데서나 한번 찍으라고 했어요. 제가 요 밖에 요 그림 이미지 안에 말고 요 밖에 회색 영역에서 한번 찍으면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색깔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끼 얼굴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 토끼 맞나요? 토끼 얼굴을 선택하면 이 노란색이 다 영역이 설정이 되잖아요. 토끼 얼굴을 약간 불그스름하게, 약간 술 취한 토끼? 불그스름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역시 페인트 통 도구로 영역 안에서 이렇게 누르면 색깔이 바뀌죠. 너무 이렇게 악당처럼 돼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나 레이어를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레이어를 더 만들어서 여기서 글씨 2, 이거는 원하시는 알아보실 만큼 하면 되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여기 위에 탭에서 한 72 너무 작고요. 한 150 하면 되겠네요. 150 정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사실 뭐 나중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 거지만 이런 글씨는 좀 각도를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느낌은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복습해 오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오시면 다음에 진행되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